3번 문제 보면 fx라는 게 지금 뭐라고 되냐면 3x 플러스 2라고 했어요. 3x 플러스 2. 그럼 여기 x에 어떤 결과를 다른 걸 넣으면 결과가 다른 게 나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1을 넣으면 결과가 5가 나오고 2를 넣으면 2, 3, 6에다가 8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x1과 x2의 결과가 다르다면 이 다른 걸 잡아 넣으면 fx1하고 fx2의 값도 다르다. 이 말이 결국은 이게 1대1이라는 말이야. 1대1 대응일 수도 있고 1대1 함수도 있는데 일단 이 말만 보면 그냥 1대1이야. 1대1 대응일 수도 있고 함수일 수도 있는데 1대1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 1차 그래프잖아. 1차. 그쵸? 1차 그래프이기 때문에 1차 그래프는 아까 1대1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인데 답이 이게 몇 번이야? 1번이죠, 바로. 그쵸?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x1하고 x2가 같으면 fx1하고 fx2도 결과가 같아야 되잖아요. 이게 다르면 다르고 같으면 같고 그게 1대1의 개념인 거죠. 그거밖에 없지. 나머지는 다 그죠? 예를 들면 fx가 k다. 이건 상수함수를 말하는 거야. 4번은. 그 다음에 5번은 이거는 1대1 대응. 근데 fx가 3x 플러스 2라고 했는데 지금 fx를 x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인데 풀이가 이제 1대1을 의미한다. 이거 하나 알아두면 돼요. 문제 풀 때 많이 나와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1대1을 의미한다. 근데 그게 대응일지 함수일지는 이제 정역, 공역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1대1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 몇 번 문제? 5번. 5번 문제는 보면 x라는 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다 이거 땡땡. 그죠? 그럼 정역도 그럼 이렇게 보면 되지. x가 마이너스 1, 0, 1이고 공역도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fx는 x제곱 플러스 a이고 x제곱 플러스 a이고 gx는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b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g의 합성함수 f에 마이너스 1 플러스 그 다음에 g의 f에 0 이거의 값을 구하라 이거잖아요. 값을 구하라. 근데 조건이 a는 음수이다 이거. a는 음수이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건 아까 g 동그라미 오브가 이렇게 되고 이거 이대로 쓰면 돼요. f 마이너스 1 이렇게. 근데 이것도 g 요거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f 0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이렇게 되고 g에 f 마이너스 1을 여기서 구하면 되겠지. f-1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플러스 1 되고 a 되겠지. 맞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1 플러스 a 되고 그 다음 g에 f0은 0은 넣으면 a만 남겠지. 그죠? a 이게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 플러스 a를 g에다가 넣겠지. 여기다가 1 플러스 a를. 그럼 절대값 1 플러스 a 플러스 이 x에다 1 플러스 a를 넣는 거야. 그럼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b 되는 거고 플러스 얘는 이제 a를 넣는 거지. 그럼 여기다 a를 넣으면 절대값 a 플러스 1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보니까 요거 양수야 음수야. a가 음수라고 했는데 a가 음수를 했는데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하면 0이고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음수 되지. 근데 마이너스 1이면 양수 되지. 그럼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요거를 이제 풀 때는 이게 절대값 아니
2 더하기 a이고 얘는 절대값이 1 더하기 a이고 바깥에 2b가 있는 거잖아. 그럼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에 따라 가지고 이 범위를 나눠야 돼. 그럼 이게 0이 되는 값이 a는 마이너스 2가 하나 있고 얘는 a는 마이너스 1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놓고 나서 범위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야. 기억, 니은, 디귿 범위를 나눠서 기억 범위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니은 범위는 a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디귿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a가 클 때 이렇게 나눈다는 거야. 근데 크다는 데다가 이거를 이렇게 붙여주면 돼. 근데 a는 0보다 작다해서 0보다 작다 이렇게 놓고 그럼 이 세 개의 범위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근데 이 문제 답이 그렇게까지 복잡했어? 이렇게까지 안 했지? 그럼 어떻게 됐어 여기서? 그냥 그 x값 넣어. 응? x값 넣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고 아. 1 넣어.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잡아 넣어주면 여기다가 1 플러스 a인데 1 플러스 a라는 값이 거기에 있어야 되니까 세 개 다 1대1 되는.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얘가 얘 아니면 얘로 가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의 값이 또 이거의 값이 갈 수 있는 게 a가 음수라 했잖아. 그럼 0을 넣었을 때 a 음수가 돼야 되는데 음수 되는 건 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0을 넣었을 때 a가 났는데 그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음수 되는 거 얘밖에 없으니까 저걸로 가면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벌써. 그럼 이렇게 세 개의 범위를 다 나눌 필요 없이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없었으면 이렇게 푸는 거야.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이 말이 있으니까 a가 마이너스 1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지. 그럼 a가 마이너스 1인 걸 찾았으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f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되지. 그죠? 그럼 얘는 0이 되고. 그럼 1을 잡아 놓으면 1 더하기 a인데 1을 넣으면 1 더하기 a죠. 그죠?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0이겠네. 그럼 1도 0이 되겠네. 이렇게.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없네. 그냥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거네. 그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뭐 b는 어디 있어? b도 넣어서. g라는 함수도 똑같아. x에서 x로의 함수야. g도. 그럼 g라는 함수도 찾아야 되겠네.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가고 이게 g라는 함수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 넣으면 없어지잖아요. b가 나오잖아. 근데 그 b에 대한 조건은 없지. 음수란 말도 없고 그냥 상수란 말만 했지.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b가 나오는데 b가 될 수 있는 거는 세 개 중에 다 된다는 거야. 결론은. 그러면 그 다음에 0을 넣으면 1 나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g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b가 나오고 g에 0을 넣었을 때는 0을 넣으면 1 더하기 b가 되고 g에 1을 넣으면 2 더하기 b가 돼요. 그죠? 그럼 이 크기 순서대로 본다면 얘가 가장 작고 그 다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갈수록 큰 걸 택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게 맞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맞아요. 어? 맞아요. 그치? 그럼 이걸로부터 b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겠네. 맞죠? 마이너스 1이면 말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AB가 이렇게 구해져 가지고 괜히 복잡하겠다. 그지? AB 찾아라 하는 문제일 수도 있었겠네. 이거는. 그리고 나서 여기다 A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이거 없어지고 여기 1이 남고 B가 마이너스 1이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없어지고 B가 또 마이너스 1 이거 없어지고 답이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의 정답이 2번이었어요. 오케이. 이 문제는 처음에 x에서 x로의 함수가 g만 되는 게 아니고 f만 되는 게 아니고 g도 이게 된다는 거를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데
내가 아까 이 문제에서 적어놓고 이걸 까먹은 거야. 지금 이거 안 본 거야. 그리고 풀려고 하니까 뭔가 이게 엄청 복잡한 거야. 없으면 이렇게 풀어야지. 근데 선생님이 기초 문제를 냈는데 이럴 리가 없는 데에서 다시 문제를 본 것뿐이야. 알겠죠? 됐죠? 이해됐죠? 이거는 근데 조금 틀릴만 했어. 5번 문제는. 됐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이제 됐어요. 1일 테스트에 대한 질문. 좋아요. 그러면 또 그 다음 거 하나 더 하고 자, 그 다음 거는 바로 이제 이어서 유리무리함수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 1일 테스트를 또 진행해 나가는 식으로 할게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걸 방금 한 거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런 거를 개론이라고 그래요. 전체적인 전반적인 걸 쭉 다룬 게 개론, 함수 개론을 한 거야 방금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강론이라고 그래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따지고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유리함수, 유리함수. 두 번째가 무리함수.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지수함수. 그 이걸로 넘어가 있어요. 예전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그거 다 골 때 배운 거야. 지수함수. 네 번째가 로그함수. 다섯 번째가 삼각함수. 그렇죠. 여섯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함수의 한 종류니까 수열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수열도 함수의 한 종류인데 이제 이름이 함수란 말 안 붙으니까 보통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번째 2교시 때는 요 유리무리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시 1일 테스트 한번 쳐보고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다음 시간으로 또 연기시켜서 할게요. 자, 유리함수라는 것은 맨 먼저 뭔 말이 나오냐면 유리식이란 말이 먼저 나와요. 유리식이란 말은 크게 얘기해서 우리가 유리수를 갖다가 어떻게 나누죠?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나오죠. 그죠?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나온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분수가 있어. 그 다음에 소수가 있죠. 여기서 소수는 2, 3, 5, 7 그 소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데시멀. 그래서 소수점을 데시멀 포인트라고 하거든. 데시멀 넘버를 얘기하는 거고 분수는 프랙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유리수의 더 작은 범주가 분수야. 그러니까 유리식이라고도 하고 좀 더 작은 범주로 얘기하면 분수식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분수식을 다루고 싶은 거야. 분수식을. 그래서 분수식에는 다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B분의 A 이런 게 이제 분수식이죠. 맞죠? 분수식. 그래서 그걸로 나타내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분모가 상수가 돼버리면 분수식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분모가 if B가 상수야. 미지수가 아니고 어떤 수야.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 3분의 A야. 그럼 그냥 이거는 3분의 1A 이렇게 돼버리지. 그지? 그럼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분수식이라고 표현 안 하고 얘는 다항식이라고 얘기한다. 다항식. 알겠죠? 그러니까 분모 미지수가 없으면 다항식. 그러니까 다항식이 가장 특별한 놈이지.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다항식을 먼저 배웠던 거야. 그리고 나서 분수식을 배우는데 선생님 이거 항이 한 개니까 단항식 아닙니까? 단항식 아닙니까? 근데 단항식도 다항식에 들어가는 거다. 단항식도 다항식에 들어가. 항이 한 개인 것도 다항식의 범죄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는 이 B가 상수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미지수 X가 그대로 있는 거야. X분의 뭐 X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5 뭐 이런 거를 분수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요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계산할 줄 알아야 되냐면 X 더하기 3이잖아요. 그럼 분모에 X 더하기 3이면 분자에도 X 더하기 3을 무조건 써. 똑같은 거를. 이걸 군대에서는 복명복창이라고 해. 따라하는 거지. 이렇게 교관이 얘기하면 X 더하기 3 이러면 이제 X 더하기 3 이렇게 따라하는 거지. 그 다음에 2를 여기다 넣어주고
2를 넣어주니까 2x 플러스 6인데 5잖아요. 그럼 빼기 1을 이렇게 하나 해줘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트 하면 이게 약분되고 2가 되겠지. 빼기 x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랑 뭔 차이냐? 얘는 분자도 1차고 분모도 1차잖아요. 그죠? 둘 다 1차잖아. 근데 얘는 이제 그렇지 않지. 그래서 이렇게 차수가 분자가 작고 분모가 커야 되게끔 이렇게 자꾸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 이 단원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분수식에서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유리식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중에 뭐 사칙 연산은 다 알 거고 A, B 나누기 C, D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A, D 나누기는 뭐로 간다? 곱하기 역수 이렇게. 그지? 곱하기 역수지? 그래서 나눗셈은 곱하기 역수 이거 언제 배우지?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워. D만 B. 어? 아 D가 두 개야? B, 여기는 B. 그러니까 나눗셈은 곱하기 역수 이렇게 해가지고 BC 분의 AD. 이거 알죠? 그 다음에 이걸 뭐라 부르지? AB. 그 다음에 이거 길게 써. CD. 이거를 번분수라고 하죠. 이 번자가 다시 번자예요. 다시. 분자의 분수가 있고 분모의 분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지. A, B 하고 이 긴 게 뭐야? 나눗셈 긴 거야. 이렇게. 나눗셈. 또 C, D. 그럼 다시 이건 뭐야? 곱하기 역수 이렇게. 됐죠? 그럼 B, C 분의 A.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수식에서 주로 배우는 게 유리식에서 배우는 게 이런 거. 그다음 하나 더 한다면 이제 부분 분수라는 거. 갑자기 또 파란색만 써요, 선생님 또. 이 까만색 잘 안 나올 때 사람 심리가 까만색 없네. 없네. 까만색 잘 안 나오면 파란색만 써. 이렇게. 무슨 색깔이 가장 잘 보여? 파란색이 잘 보여요? 파란색 삐졌어.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겠니? 번분수 당연히 꼭 나오는 게 이 유리식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부분 분수를 꼭 알고 있어야 돼. 부분 분수. 부분 분수 이게 뭘까? A 곱하기 B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D에서 앞에 거 뺀다는 거야. B 마이너스 A. 그리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게 부분 분수야.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얘를 갖다가 다시 통분해봐. B 마이너스 A분의 1 해놓고 통분하면 이거 두 개 곱하죠. A 곱하기 B. 그리고 1이 가고 1이 가고. 이게 되죠. 그래서 B 마이너스 A 약분되니까 이게 되죠. 그래서 이걸 생각해서 이걸 공식처럼 만든 게 부분분수야. 부분분수 관련된 문제는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얼마나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초등학생 그 영재 발굴하려고 수업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거 딱 내놨더니 초등학교 5학년 애가 맞추더라고. 다른 초등학생들 어떻게 하고 있었겠어요? 이게 통분해가지고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9분의 90분의 1 해가지고 막 계산을 막 해. 연습장 다 쓰면서 계산을 그러면서 미치겠다. 막 짜증난다. 막 이러고 있는데 걔랑 가볍게 딱 이 공식 써가 풀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이거 선행했지? 그랬더니 아니요.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선행 안 했다는 거야. 끝까지 한 것 같은 느낌이. 그치? 근데 그때는 내가 의심했지. 이 새끼 거짓말하네. 어디서 선행해가지고 배워놓고 아니라고 거짓말하네. 이렇게 했지. 끝까지 나는데 얘 선행했다 100% 이랬지. 왜? 얘는 천재였거든. IQ가 164. 그때는 몰라서 선행했다고 생각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진짜 안 배운 걸 나가는데 얘가 나를 넘어서는 거야. 선생님 문제 풀잖아. 그럼 씩 웃어 이렇게. 웃어. 표정을 딱 보잖아 선생님 이렇게. 너 왜 웃냐? 그랬더니 아니 계속 하세요 선생님 이러는 거여서
왜? 얘기해봐. 이랬더니 끝이 보여요. 이러더라고요. 천재인가 천재. 그렇게 가면 답이 안 나온대. 선생님 문제 미리 풀어보고 이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온대. 그래서 그래? 했더니 진짜 답이 안 나오네. 그래서 이제 자존심 상하지. 나와봐. 네가 풀어봐. 걔가 딱 푸는데 걔 푸는 방법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특이하게 풀더라고. 해설처럼 안 풀어. 희한하게 풀어. 그래서 야, 너 뭐냐? 이랬더니 천재야. 그때 깨달았지, 천재. 지금 MIT 박사 받고 미국의 서울대학교 교수로 그 추천 받았는데 서울대 교수를 안 한다고 그러고 MIT 박사 받고 유태인이 운영하는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어. 연봉이 70억. 그게 최소 연봉이래. 자기 같이 일하는 팀원은 180억, 뭐 200억 수두룩하고. 그 암호학의 대가가 됐어 이제. 암호학. 그래서 걔가 암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앞으로 생각해봐라. 이제 AI 등장하고 지금 암호 화폐까지 등장하는데 암호가 해킹당하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부르는 게 뭔가 아주 뛰어났던 친구인데. 아무튼 자 어떻게 풀었을까? 이 방식으로 쓴다. 그러니까 얘는 패턴을 생각한다. 2에서 1 빼면 1이죠. 그럼 1분의 1은 쓸 필요 없잖아. 그러면 그냥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것만 쓰면 되지. 얘는. 얘도 3에서 2 빼면 1이지. 그럼 1분의 1은 쓸 필요 없으니까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9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계속 이렇게 없어지겠지. 없어지고 맨 앞에서 앞에 게 남으면 맨 뒤에서 뒤에 게 남겠다. 이렇게 해서 1분의 1 빼기 10분의 1에서 10분의 10에서 10분의 1 빼기 10분의 1. 걔는 이렇게도 안 했더라고. 그냥 다 암산해가지고 답이 10분의 1분의 1다. 풀이 쓰셔봐야겠다. 알겠죠? 그럼 3개짜리는 어떻게 될까? 3개짜리. 3개짜리. 여기서 여기를 빼놔. 뒤에서 앞에 걸 빼고 A 곱하기 B분의 1 빼기 B 곱하기 C분의 1. 이게 공식이야. 그럼 왜 이런 공식이 나왔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분 한번 해보면 C-A분의 1을 놔두고 얘를 통분하면 가로 안에 거 통분하면 A, B, C로 통분이 되겠죠? 그럼 얘는 A, B 때 C가 없었잖아. 그럼 분자에 C 써주고 얘는 B, C니까 A가 없으니까 A 써주고 그럼 이거 없어지지. 그럼 A 곱하기 B 곱하기 C분의 1 나오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3개짜리도 역시 2개짜리처럼 통분으로 계산한다. 3개짜리 문제도 가끔 나와요. 그럼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요 부분에서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없어지면 또 이거를 다시 2개짜리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이 한 30년 중에 한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걸 다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유리수에서 부분분수하고 번분수에 대한 얘기를 이제 끝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비례식이라는 게 또 등장을 해요. 비례. 이 분수에서는 할 얘기가 많아요. 사실은 초등학교 수학을 하면 대세교 보면 초등학교 수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수 아닌가? 1학년 때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 배우잖아. 그죠?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다음에 구구단을 2학년 되면서 배우고 거기까지 기초를 한 다음에 3학년 때부터 분수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6학년 때까지 분수가 계속 나와.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정상을 가기 때문에 여기 중간중간에 분수가 계속 등장을 하죠. 계속 이렇게 정상 올라가가지고 다 끝내는데 그래서 분수가 계속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수에서 그 다음 넘어가는 게 비례식인데 비례식이 뭐냐면 비례식이 예를 들어 A 대 B는 C 대 D 이게 비례식이죠. 맞죠? 비례식. 근데 여기서 A 대 B를 뭐라고 불러요? 이걸 B라고 부르죠. B. 그럼 비율은 어떻게 부르냐면 비율은 A 이걸 비율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 차이점이 뭐냐? 여기에다가 이걸 짝대기 하나 끄면 돼. 나눗셈이 중간에 끼어요. 이 나눗셈이 이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쓴 게 이거지 지금. 그럼 이 세 개가 다 같은 DNA인가? 거기서 이제
이 꼴이 들어오면 얘가 비례 10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얘는 얘에다가 짝대기를 끄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요거를 세로로 쓰면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됐죠?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뭐라 부르지? 내항끼리 곱하고 BC 외항끼리 곱한다. 그래서 AD, BC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요 관계가 다 사실 이게 지금 초등학교 때 배울 거를 한 번에 한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교 안 다녔다 하더라도 요거만 알려주면 이거의 깊은 뜻만 알려주면 수학 다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고등학교 내용에서는 여기서 하나 더 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 식에서 B분의 A D분의 C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이게 분자끼리 더하고 분모끼리 더해도 이게 성립한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분자끼리 쭉 더하고 분모끼리 쭉 더해도 이게 성립한다는 거야. 이거를 가비의 리라고 해요. 리. 이게 나 진짜 어이가 없는데 이거 나 옛날에 어떤 선생이 수업하는데 가비의 리가 그때 이근갑이라고 국어 선생님 학원에서 유명했던 시절인데 가비의 리 해가지고 가비가 사람 이름이라는 거야. 지나가다 얼핏 들어서 그래서 가비가 사람 이름이라는 내 처음 듣는 얘기거든. 가비가 사람, 저 농담하는 거지 이러는데 뭐 진짜로 막 가비 이렇게 쓰더라고. 가비 사람 이름이라고. 아니야, 이거 사람 이름 아닙니다. 가는 더하기 가짜고 비는 나눗셈이야. 아까 비유할 때 비자가 이게 다 비유 나눗셈. 그러니까 더하기와 나눗셈의 리 물리할 때 리자가 이게 한자로 이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하기 나누기의 이치. 그게 뭐냐면 분자끼리 더하고 분모끼리 더하는데 이게 같다라는 거. 왜 같은지를 이제 알면 문제를 이렇게 푼 거지. 일단 이걸 K라고 두는 거야. K라고. 그러면 A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거 두 개 곱하니까 BK라고 쓸 수 있고 C는 또 얘 두 개 곱하니까 DK E는 또 이거 두 개 곱하니까 FK 그 다음에 이제 세로로 변변끼리 더해. 그럼 A 더하기 C 더하기 E가 되지. 에이스는 에이스, 그지? 얘는 K로 다 묶이죠. 그럼 B 더하기 D 더하기 F 해가지고 K로 묶어요. 됐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는 거지. 이때 나눌 때 조건이 뭐지?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0이 아니어야지 나눌 수 있겠지. 나누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C 더하기 E는 B 더하기 D 더하기 F로 나누었을 때 값이 K가 나오지. 그러면 얘도 K라고 했고 이 값들도 각각 K라고 했고 이것도 K가 나왔으니까 결국 이것도 K니까 K하고 K가 같은 거겠지.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는 거야. 이게 가비의 올리는 거야. 그래서 가비의 문제 나오면 K라고 놓고 문제 풀어버리면 된다. 알겠죠? 필요하면 필게 해요. 이거는 여기 지금 칠판에 적힌 거는 사실 필요하면 이거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알바를 해야 되겠어. 누구 가해야 되겠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그럼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면 돼. 이거 하나만 설명 잘해줘도. 하나 잠깐 갔다 와세요. 자. 우리가 이 선생님 개인적으로 한 100일 정도 수업하면 그러니까 연속해서 100일이고 그냥 횟수로 치면 한 100번 정도 수업하면 끝나는 거야. 수능칠 수학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1%씩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하루 지나면 1% 또 하루 지나면 선생님 저는 이미 50%는 돼 있는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다시 1%씩 그래서 100을 채우면 물이 끓죠. 80에서 물이 끓어 안 끓어? 안 끓어. 가스레인지 불 끄면 안 끓어. 그러니까 100이 채워서 물이 끓어 넘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는 거라도 다시 또 돌다리를 두들기는 심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유리식에 대한 얘기는 다 했어.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한 거는 이제 유리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 거였잖아. 그죠? 그래서 유리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유리함수. 유리함수 이거에 이제 좀 더 작은 개념이 분수함수죠. 분수함수가 유리함수에 포함되는 개념이야. 그래서 유리함수의 특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y는 x분의 1이라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요. 이거 정비례 반비례하게 배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 점을 다 찍어보면 이렇게 x와 y고 0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0에서는 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와. y = 마이너스 x분의 1은 반대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y = x분의 1 정비례, y = 마이너스 x분의 1 반비례.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근데 아까 우리 유리함수 배우고 나면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프.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함수의 강론인데 각각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래프를 못 떠올리면,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 배웠어. 지수함수 잘해 그랬더니 네. 지수함수 그래프 그려봐 했는데 못 그리면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함수를 잘한다 못한다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 딱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거 중1 때 배웠잖아요. 정비례 반비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만약 문제에서 y = x 플러스 3분의 2x 마이너스 5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지금 이거 그래프 그리지 않으면 유리함수 끝난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아까 선생님 설명한 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분자하고 분모가 차수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x 플러스 3은 똑같이 복명복창해서 쓰고 여기 2니까 여기 앞에 2를 쓰고, 그죠? 그럼 2x 플러스 6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5가 나왔어. 그럼 6이 마이너스 5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14? 14? 네?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5가 값이 나오냐 이거. 6에다가 6을 빼주면 그죠? 11이지 11. 11을 빼주면 마이너스 5 나오겠지. 그럼 요 정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트하면 약분되고 2가 남고, 이렇게 하트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1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 2를 갖다 이쪽으로 넘겨요.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1 딱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요거의 원래 형태는 이거일 거야. 마이너스 x분의 11. 맞아요? 이 11이라는 숫자는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이 성형으로 다 바뀌는데 키를 지금 성형 못해. 키 성형이 잘 안 되지. 할 수는 있을 거야. 근데 관절을 어떻게 늘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키 성형 얘기를 못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이게 키에 해당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 성형이 가능해요. 자, 이랬을 때 얘를 가지고 얘는 x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뭐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다. 이해돼요? 부반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요 그래프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 키만 다르지 형태도. 쪼거를 가지고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러면 x축 마이너스 3이니까 요 정도 마이너스 3 같다고 쳐요. 지금 요 그래프가 이 경계의 중심이 얘잖아. 0이잖아. 이걸 마이너스 3만큼 가고, 그 다음 다시 얼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을 해요. 그러면 여기 있던 점이 1이 갔다 1이 갔어. 요 정도로 가겠지.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요 형태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요 그림이 그대로 가니까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갈 거 아니야. 근데 요렇게 가는 게 지금 요렇게 가는 게 뭐 요렇게 갈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온점 이걸 지날지 안 지날지 좀 궁금하지. 그럼 어떻게 알아? 여기다 x에다 0을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나오죠. 여기 0을 넣으면 없어지잖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5. 그럼 요 정도 지난다는 거지. 그러면 요렇게 가는 거야. 요 점이 0, 마이너스 3분의 5. 이해돼요? 그럼 이 그래프를 지금 그린 거야. 이해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줄 알면 끝나는 건데, 할 때마다 이렇게 하려니까 좀 복잡잖아.
빨리 하는 방식이 있다. 그게 공식이야. 어떻게 하냐면 공식이 분모가 0이 되는 거.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의 b.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정근선이라는 게 나와. 유리함수는 정근선의 개념이 나와.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게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y는 x 앞에 있는 개수의 b 1분의 2 해서 2 이렇게 정근선. 정근선을 찾으면 끝난다. 그럼 어떻게 한다? 정근선을 찾아야 x, y, o 해놓고 정근선 x는 마이너스 3 정근선이니까 점을 찍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3 y는 2 점을 찍어야 y는 2 이렇게 됐죠? 정근선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저망이야. 그거 걸리면 죽는 거야. 그 상태에서 이제 이 그래프를 지나는 점을 하나 생각하는 거야. 이거를 0, 마이너스 3분의 5. 그럼 0, 마이너스 3분의 5가 이쯤 어디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0, 마이너스 3분의 5를 지나는 그래프고 이 그래프 분수함수는 쌍곡선 형태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거 대칭되게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렇게 그리면 끝난다. 똑같은 그림 나왔죠 지금? 항상 정근선 찾아서 이렇게 풀면 된다. 근데 이 방법도 아니면 좋다. 됐지? 자, 그래서 끝난 거야. 유리함수 이렇게 하면 다 끝났죠. 그래프 그렇지 않은데 이거 가지고 이제 정의역, 치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의역은 뭐야? x가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그것만 하면 되고 됐어요. 유리함수 이렇게 해서 끝났다 이거. 자, 그 다음 이제 무리함수로 갈게요. 또 부정한 게 있으면 문제 좀 이따가 풀고 그거에 따른 어떤 질문 받고 Q&A 하면 피드백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화장실 갈 동안 어떤 얘기 잠깐 했냐면 선생님 대학교 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친구끼리 밥을 먹으러 가는데 친구가 그랬대. 야, 우리는 오늘 밥 먹지 말고 떡을 먹자. 그랬더니 친구 한 명이 아니야, 떡은 밥이 안 돼. 배가 안 불러. 그래서 그래도 떡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떡을 한 개씩 인절미를 나눠 먹었대. 2개를 먹었대. 3개를 먹었대. 아무런 뭐 느낌이 없어. 그래서 6개를 먹었대. 안 돼. 7개까지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른대. 친구가 야, 봐봐, 떡은 배 안 불러. 그래서 나 밥 먹으러 가려고 친구가 갔어. 그래서 그 처음 얘기했던 친구가 반 개만 더 먹어봤대. 7개 반을 딱 먹으니까 갑자기 배가 확 불러오더래. 그 반 개 차이로 이 친구는 이제 밥을 안 사 먹거든. 돈도 절약하고. 그게 떡 7개 반 철학인데 그게 이제 내 가르쳤던 교수님 얘기한 거고 그거의 다른 버전이 그거야. 물은 몇 도씨에서 끓지? 100도씨에서 끓는데 99도가 됐는데 불을 꺼버리는 거야. 그러면 99라는 노력을 해놓고 1만 더 노력하면 되는데 그 1을 노력 안 해가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포기는 언제 쓰는 거라고? 배추 셀 때. 그치?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하는 거지. 그래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무리식으로 갑니다. 무리식. 무리했어? 아니야, 무리식. 아까 이 얘기 안 했는데 무리하면 이치가 없다는 거야. 무리가 이거잖아. 이치가 없다는 거야. 아까 유리는 이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리가 뭐냐 이거 리. 여기서 말하는 이치라는 게 뭐냐 이거. 그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분수꼴. 이걸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이치가. 모든 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무리수는 이 분수꼴로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걔는 분수꼴로 안 나타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중2 때 뭘 배웠지? 순환소수라는 거 배웠죠. 순환소수. 순환소수는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하면 유리수여야 돼. 순환소수는 유리수지, 그지? 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0.2땡 하면 이거 9분의 2 이렇게 나타냈죠, 그죠? 분수꼴로 나타내고 이런 게 계속 문제 나왔던가. 이거 읽을 때 0 포인트 2 recurring 이렇게 읽어. recurring. 순환되는 이렇게 recurring. 내가 이거 알아내려고 엄청 힘들었다. 영어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는데 몰라 영어는 잘하는데 이 수학이 나오는 이 기호가 이거 뭐냐고 그러더라고. 미국 사람들은 what 이러더라고. what. 그냥 포인트를. 그럼 포인트를 읽으면 된대. 그럼 0 포인트, 2 포인트 이렇게 읽어? 이상하잖아. 그랬더니 자기 수학을 못해서 모르겠다더라. 그래서 한국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이거 뭐야? 0.2 땡 이러더라고. 땡?
땡 영어 아니잖아요. 예, 찾아보니까 리커링, 순환되는. 이거에 또 비슷한 단어가 리피티드. 리피티드는 많이 들어봤어. 리피트. 반복되는 리피티. 리커링. 하여튼 이거 나오는 이유가 뭐야? 다 분수꼴로 나타낸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순환소수가 이거지. 순환하는 무한소수죠. 순환되는 무한소수인가? 순환하는 무한소수인가? 하여튼 그죠? 무한자 들어가면 얘들 무자만 들어가면 무리수인 줄 알고 생각할까봐 이거 없애버린 거야. 글자 안 보이게끔 줄여가지고 순환소수 이렇게 적어준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시험 치면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무리수이다. 그럼 애들이 무리수라고 얘기하는 애가 많아. 왜 무리수야? 그랬더니 끝이 없잖아요. 이거 0.2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개념이 없는 거야. 이 이치가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럼 무리수는 뭐냐? 이치가 없는 식이라는 거야. 대표적인 게 어떤 거지? 루트 2 이런 거지. 이걸 우리가 무리수라고 부르지. 무리수. 이거 1.414지. 이러면 또 순환되는 거 아니고 느낌이 계속 이렇게 바뀌지. 루트 3은 1.732. 이것도 계속 바뀌어. 루트 5는 2.236. 선생님 왜 이렇게 잘 외우지? 비번으로 맨날 바꿔 썼어. 2.236. 비번 계속 이렇게 알아두면 좋아.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미지수 안에 루트 안에 미지수 x가 포함된 식을 무리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근호 안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 중에서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식을 무리수라고 한다. 이게 다야. 그래서 이제 이게 식은 크게 뭐로 분류할 수 있냐면 유리식과 무리식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유리식과 무리식으로 분류할 수 있고, 유리식은 다시 뭐로 분류할 수 있냐면 다항식과 분수식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죠? 아까 분수식 방금 배웠잖아 앞에서. 그 다음에 무리식 배우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이 무리식에는 무식해. 할 게 없어. 별로 이 얘기밖에 없어. 그냥 이 얘기밖에 없고, 굳이 하나 더 한다면 이제 분모의 유리화라는 걸 배우죠. 분모의 유리화. 분모의 유리화. 그럼 분자의 유리화 있어 없어요? 분자의 유리화도 있어요. 나중에 배워. 분자의 유리화도 있어. 그래서 그 분모의 유리화, 분자의 유리화도 있는데, 분자의 유리화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극한 같은 거 할 때 분자의 유리화도 배우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내용에서는 분모 유리화만 나오는데 이게 합차 공식을 쓰는 거야. 합차 공식. 그러니까 합차 공식이 나온다는 거는 이 단원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곱셈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곱셈 공식 대충 하고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 이런 거 같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루트 x 플러스 3분의 뭐 1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모가 지금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합차 공식이니까 어떻게 해요? 요 플러스를 마이너스 바꾸는 얘를 위아래에다가 곱해야 되는 거지. 위아래에다가 곱하는 이유는 이거 약분하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준식에다가 준식하고 똑같으려면 이렇게 이 꼴을 쓰려면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분모 분자 안 곱하고 분모에만 곱하면 얘랑 이 꼴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얘가 합차 공식이라는 게 이거잖아.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b를 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돼요. 이렇게 제곱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거 제곱을 하면 2루트 x를 제곱하고 3을 제곱하고 2루트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그럼 제곱하면 4고 루트 x 제곱하면 x니까 4x 마이너스 9. 이런 게 이제 유리수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분모의 유리화라 한다. 그래서 무리식에서는 나오는 게 대부분 이제 분모 유리화 정도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루트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제곱근의 성질 같은 게 나와요. 제곱근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웬만한 건 다 알지? 제곱근의 성질은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루트 없어진다는 거죠. 제곱하면. 그래서 예를 들면 루트 A하고 루트 B가 있어요. 그럼 루트 두 번 쓸 필요 없이 한 번만 쓰고 A, B 하면 된다는 거야. 그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 A가 음수고 B도 음수일 때
특이한 경우지. 이 경우에 루트 A하고 루트 B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앞에 등장해야 된다. 마이너스 써줘야 된다. 이거 알아둬야 되는 거야. 왜? 이건 왜 그러지? 왜? 예를 들어 숫자 갖고 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음수니까 둘 다. 그러면 2에 I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I라는 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나와.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뭐가 돼요?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나 같은데 유일하게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수가 있다라고 상상하자는 거야. 그 허수라고 하죠. 그걸 허수. 허수를 영어로 imaginary number라고 그래. 그래서 이 I를 쓰는 거야. 내 선생님 처음에 아이폰 나왔을 때 이건 줄 알았어. 아이폰. 세상에 없던. 그래서 아이폰. 세상에 없는데 이미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인식 못하고 있었던 걸 세상에 드러냈다. 아, 이름 진짜 잘 지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딱 설명을 나와가지고 아이폰, it's 아이폰. 그러더니 아이를 뭐라고 했는지 알아? 대실망했어. 인터넷 이러더라고. 그래서 스티브 잡스 이렇게 프로필을 찾아봤더니 문과 나왔더라고. 스티브 잡스 문과생이야. 맨 처음 문과 나와가지고 나중에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문과 나왔더라고. 그래서 역시 이 정도 깊이는 없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훨씬 나았을 텐데 프리젠테이션 할 때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 이러면서 지금 와이파이 같은 것도 존재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뭔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모르는 뿐이야, 그지? 이게 만 조선시대였으면 지금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얘는 I 제곱이라고 쓰고 이거 3I 제곱이라고 써요. 그러면 제곱이 밖으로 나오지. 루트 2I 이것도 I가 밖으로 나와. 루트 3I 그러면 루트 2하고 루트 3 곱하면 루트 6이 되고 I 제곱 되지? I 제곱은 다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루트. 그래서 이 공식이 마이너스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면 좋고 루트 A 나누기 루트 B도 마이너스 루트 A 나누기 B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될 때가 있다는 거야. 원래는 이 얘처럼 루트 A 나누기 루트 B는 그냥 루트 한 번에 쓰고 A, B 이렇게 다 써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써야 되듯이 얘도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야 돼. 이때는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일 때 A가 양수이고 B가 분모가 음수일 때 분모만 음수일 때 A가 뭐 0보다 크든가 뭐 크거나 같다 해도 된다 할 때 이럴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줘야 된다. 알겠죠? 요것도 이제 왜 그런지를 증명하는 게 좀 이건 좀 복잡하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A가 양수니까 2라고 하고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하자 이거. 됐지? 그럼 루트 2고 얘는 어떻게 돼? 루트 3i가 되겠지? 그럼 여기에 이제 그 켤레 이거에 좀 어려워지나? 여기에 켤레 이걸 곱해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렇게 곱해야 되겠지? 됐죠? 그럼 얘가 얼마야? 3이지? 야,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지? 근데 여기 또 마이너스가 있지? 플러스 돼서 이게 3이네. 그쵸? 결론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고 이거 곱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6I 이렇게 되지? 됐지? 이 앞에 마이너스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자 I는 밖에 빼놓고 이거 조작을 좀 잘해야 돼. 이게 루트 6 쓰고 얘는 어떻게 돼? 루트 9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I는 그대로 놔두고 얘 한 번에 쓸 수 있지. 루트 한 번에 쓰면 어떻게 돼? 루트 9분의 6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약분하면 이렇게 되지? 그 다음 I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지? 그죠? 들어가면 I 제곱이 되지? I 제곱은 뭐야? 마이너스지? 그럼 그 마이너스를 어디다 넣어줘? 분모에다 넣어줘. 분모에다가 분자에 넣어도 되는데 분모에 넣어.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 공식이 나왔지 지금. 한 번 했을 때는 마이너스 튀어나온다. 여기 이걸 한 번 했을 때 한 번에 썼잖아. 근데 이거 마이너스 튀어나왔지 이렇게.
이렇게 조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저 공식이 어디서 나왔다? 여기 무리수에서 이제 제곱근의 성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모 유리할 때 나온다. 됐죠?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고 쉬는 시간 한 다음에 하자. 오늘은 요 유리 무리함수까지 하면 맞을 것 같아. 알겠지?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이제 다음 시간에. 됐죠? 잠깐만. 금요일날 합반 수업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하래 여기서. 그러니까 금요일날 이거 하고 나서 유리 무리함수 그대로 나갈게. 유리 무리함수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나갈게요. 자. 자, 이제 무리함수에서는 뭐만 알면 되느냐? 아까 유리함수에서 뭐만 알면 된댔죠? 기억나요? 유리함수는 정근선만 구할 줄 아는데 그래서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되고 무리함수에서는 요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정비례, 반비례 안 다음에 정근선 이용해가지고 구할 줄 아는 되고 무리함수는 이것만 알면 돼. 요렇게 생긴 거지, 요렇게. 얘가 y 루트 x야. 요거 여기네.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게 y 루트 마이너스 x야. 이렇게 생긴 게 y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야. 이렇게 생긴 게 y 마이너스 루트 x야.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잘 외웁니까? 여기 쉬워. 1사분면은 뭐야? x, y 다 양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2사분면은 x 음수, y 양수지. 이렇게. x가 음수여가지고 마이너스 넣으면 플러스 x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면 요것만 외우면 무리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y 마이너스 루트에 4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열나 어려워 보여. 이거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끝나요. 아까도 배웠지만 함수를 배우고 나서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3이죠. 넘어가. 그 y-3이 되고 마이너스고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y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라는 이 그래프. 요 그래프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얘지 얘. 역시 x 앞에 있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키라고 생각하면 돼. 키는 못 바꾸니까 키가 다른 거야. 그 얘인데 얘를 가지고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시킨 거란다. 그러면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x, y 온데 요 형태 요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요 얘를 가지고 x축으로 2만큼 그럼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렇게 옮긴 거야. 이 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옮긴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온점을 통과할지 이렇게 갈지는 뭐로 결정한다? 여기다가 x에다 0을 넣어본다는 거야. 0을 넣으면 이게 없어지지? 그럼 마이너스 루트 4니까 마이너스 2지. 플러스 3이니까 1이래. 선생님 문제 잘 냈네. 순간적으로. 그지? 딱 떨어지게. 그러면 0,1을 지나니까 0,1이면 요 정도 되겠네. 요 점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요렇게 가겠다. 그럼 그래프 그린 거다. 끝났지? 끝났어요. 이렇게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요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끝난 거지. 정역이 어떻게 돼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정역이고 y 치역은 어떻게 3보다 작거나 같은 치역이고 그래프 그리면 모든 게 문제 해결이 다 돼요. 됐죠? 그래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제 설명 다 했어요.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자, 그러면